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핫팔이 넘고 우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꼬진 한듯 차례죠. 의원들이 뭐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동조를 하냐, 나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도 서랍 백설경을 잔디 꼬리 왕고에 그치고 주홍장 걸리고 자라에 뚝성홍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권 구도가 출렁거릴 전망입니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성사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 등이 예고돼 있어서 전국의 움직임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대권 직행 의사를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갑자기 출마 결심을 바꾼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이렇게 거리를 둬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절대 안 나간다라고 이제 절대란 표현까지도 쓴 적이 있었고요. 예.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 몇 번 더 들으면 100번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항상 변화무쌍하기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서울시장 쪽으로 이렇게 턴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받고 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한 3%, 4%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또 역전시킬 뭐 이런 모멘텀을 찾기도 어려울 거고 또 국민의당이 원내 3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현실 국회나 현실 정치에서 독립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 한계를 느꼈던 점이 하나 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 제기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를 야권의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 영입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던 그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들이 살아 있을 때 힘을 합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려면요,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또 겨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일단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집토끼를 지키고 산토끼를 잡는 것 아닙니까?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이제 중대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즉 보수 정당 입장으로 보면은 지난 8년간 선거 중에서 제대로 전국 선거에서 이긴 게 없습니다. 총선 2번 졌죠. 대통령 선거 졌죠. 또 지방선거 졌죠. 이러다가는 내후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다시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패배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역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자는 그런 위기의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과연 그 방법으로서 안철수 대표를 이른바 중도층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안철수 대표를 영입하거나 안철수 대표와 경쟁하면서 그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이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감 또 일각에서는 회의론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와 그 후보 단일화 예.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넘어야 될 산, 또 당내 반발 이런 또 양당 간의 논의 구조 예. 이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예, 일단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본선까지 가기 위해선 경선을 거쳐야 하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안이 있겠죠. 예. 입당하든 그 빠른 시간 내에 당대당 통합을 하든 그래서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별도로 후보를 선출하고 예. 네. 그 후보와 1대1 단일화를 하는 방안이 있겠죠. 많이 예. 써왔던 방법 아닙니까? 예, 예. 당장 2011년에 박원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가 예. 하나의 모델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완샷 경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또 거기다가 안철수 또 무소속의 금태섭 예. 뭐 다 모여가지고 양권 인사들이 한 번에 완샷 경선을 하자. 예. 네네. 뭐 이런 세 가지 방안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서로 일장일단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적점을 찾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예. 보면은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입당 후에 경선에 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단일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당 후에 경선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의 경선 방식을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예. 1차 경선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 2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 80%, 당원 20%에서 상당히 문을 열어놨다. 예.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유 있게 의견을 부릴 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차피 당원 투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울타리를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보수 정당이 그 8년 동안 전국 선거에서 계속 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승리가 목표다. 예, 예. 정치는 승리하는 사람이 정의입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뭐 안철수 대표든 금태섭 전 의원이든 영입이 필요하면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영입을 하든지 경선을 하든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1대1 그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든 아니면 예. 완샷 경선을 하든 당내 주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후보가 됐는데 예. 또다시 안철수나 금태섭하고 최종 결선을 해야 되느냐 반발이 심할 겁니다. 예, 예. 하지만 그런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마시키고 예. 승리를 목적으로 달리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좀 회의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무척 그렇게 부정적으로 예. 해왔던 것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 김종인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런 표현을 냈어요. 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렇게 중도층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또 같이 경쟁하는 것이 당을 개조하고 인적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그 후보들 간의 경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 계속 그 가상 대결을 띄울 겁니다. 예. 민주당 후보 또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 3자 대결 예. 혹은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1대1 대결 예. 또 아니면 안철수를 넣어서
또 1대1 대결 이런 가상 대결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정말 완샷 경선이든 아니면은 후보 단일화 경선이든 후보 단일화 그 협상이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가상 대결에서 기대 외에 이렇게 실력을 못 얻었다, 성과를 못 얻었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시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말만 있고요, 하마평만 있고요. 실제로 지금 출마를 선언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실마를 선언한 분이 몇 분 있죠. 몇 분 있는데 이제 전직 의원들, 이해운 전 의원이라든가 김선동 전 의원, 이정구 전 의원 등이 있는데 관심은 과연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과연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분 다 아직까지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오세훈 전 시장 경우에는 결자 해지, 어제 안철수 대표도 결자 해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결자 해지는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그 무상 급식 공약 때문에 결국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그 재판 계류 중인 것도 여러 것 있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들 병역 의무도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걸 보면은 주변을 좀 정리하는 것 아니냐, 출마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두 분 모두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이 확실히 화두가 던져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없다는 걸 안철수만 모른다는 것이 안철수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3위, 2020년 총선 국민의당 세석 획득으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미련 없이 정계 은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체적이고요.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야권 연대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 연대를 위한 시작을 반쯤 했으니까 나머지 반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훈 최고위원은 이제 정계 은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오히려 출마가 호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격한 언어로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긴장하는 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상호 의원 경우에 호재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게 또 여야 간 야당 간의 야권 간의 단일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혹시 또 3자 구도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중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저는 만만하게 볼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금 전에 3등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사실 대통령 선거 지고 1년 만에 나왔을 때 거의 의미 없는 선거다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얻은 득표율이 19.55%, 20% 가까운 100만 표 가까운 표를 거의 단기 필마로 얻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안철수 대표의 중도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의 추이와 앞으로의 가상 대결 같은 것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을 약간 징검다리처럼 생각을 해서 대선에 직행하는 게 아니라 차차기 대선에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안철수 대표 머리에는 아마 대통령 대선이라는 것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직행하기에는 지금 역량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한번 내후년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차차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선택을 할지는 일단 서울시장 그 후보 경선 야권의 단일 후보 되느냐 이것이 먼저 일차적인 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 등은 언제쯤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출마를 안 하고 다른 행보를 이렇게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박영선 장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말에 그 국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출마를 위해서 정부 내에서 말을 꺼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때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무리가 없으면은 연말쯤에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드는 생각이 지금 박영선 장관 빠지고 추미애 장관이 또 교체가 뭐 유력 확실시되고 또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내각 내에 여성 장관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성 장관이 대통령의 공약이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그럴 경우에 한 3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3명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보다도 아마 박영선 장관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서울시장 쪽으로 결심을 하면은 연말쯤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 경우에는 이렇게 결심하는 거 보니까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다 하고 그 무렵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이 정치권의 시계를 좀 빨리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합니다. 역시 가장 야권이 집중하고 있는 후보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지금 막말 논란 그리고 특혜 논란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의 그 반응을 보면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특혜 논란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그 양상을 펴고 있습니다. 모레 아마 그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또다시 쏟아지는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겠죠. 특히 이 구의역 참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가장 핫한 이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닙니까? 그거를 만들자고 하는 그 상황인데 중대재해로 숨진 그 젊은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저렇게 그 왜곡 또는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아니라 그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또 그 자질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오해가 있으면은 명확하게 또 해명을 해야겠죠. 이 변창 후보자의 이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해명으로도 사실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전의 인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일단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특별하게 큰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말실수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걸려내지 못했을 겁니다. 걸려내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 개인의 도덕성 문제, 뭐 재산 문제라든가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그 막말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청와대로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관리를 보면은 이렇게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술에 취해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 네. 자, 이 이용구 차관 문제는 이제 경찰이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사 종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뭐 재수사를 한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구 차관이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예. 언론에 이렇게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채용 가능성은 기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에 발생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수처가 발족하면 1호 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수처 그 처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직무 중에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간인 시절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상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더 저는 이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용구 차관이 왜 그랬을까? 술버릇이 나쁘든가 술버릇이 아주 주사가 있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권위의식에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진상을 밝혀달라 사실이 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 왜냐하면은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구 차관이 뭐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유력 집행정지 신청 이거와 관련해서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윤 총장의 동반 사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네, 사퇴할 필요가 없다 54.8, 추미애 장관과 동반 사퇴해야 된다 38.3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여론들이 과반의 여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수층은 당연히 이제 그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고 상당히 진보 성향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니까 동반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은데 그 관심을 끄는 것은 무당층, 이른바 중도층의 의견은 65%가 조금 넘는 수가 사퇴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중도층을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이번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도요. 39.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좀 반등한 모습인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반등했는데 그 주중 그 하루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입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목요일에 분석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낮았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금에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16일 수요일 저녁에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조사된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중대층이나 일부 보수층들도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일단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좀 대통령을 결집하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서 목요일 금요일에 반등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보다는 소폭 오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유력 집행정지 이제 신문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미칠 겁니다. 당연히 미칠 겁니다. 내일 하면은 23일이나 24일 정도에 나오겠죠. 그동안에 계속 여론조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은 중도층의 입장이 이제 그만됐다. 이 문제는 그만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층이 이렇게 많은 득을 보기는 좀 어려운 이제 이슈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이슈로서의 효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